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5월 휴일인데요. 좀 좋은 가족들과 좋은 이제 시간 보내시면서 저도 리플 가격이 좀 횡보하고 있으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또 목적들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만들어 봤습니다. XRP가 현재 스위프트를 좀 대처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미래 즉 XRP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코인들의 뭐 미래를 좀 점친다고 하면은 그 중에 으뜸이 XRP다. 리플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스위프트 즉 50년 된 파이낸셜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를 바꾸려는 광대한 목표가 있다. 요거는 한 번쯤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뭐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일하기 좋아했고 굉장히 뭐 우리 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사실 이게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맹비난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갑자기 2025년에 은퇴를 하고, 물론 나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시장에 대한 뭐 흥미를 잃었다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킹 뉴스뿐만 아니라 또 이가 여태까지 주식에 관련된 거, 또 금에 관련된 거, 여태까지 뭐 대부분 주식이죠. 본인 포트폴리오를 많이 따라하긴 했는데 좀 아쉽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제자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또 코인 관련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또 나와서 또 일론 머스크처럼 또 제2의 워렌 버핏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 미국에 전반적으로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인기가 조금 없어지면서 공화당 민주당에서 이제 막 공격이 좀 많이 시작이 됐고요. 그거하고 좀 무관하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트레이드라고 이제 트레이드 뭐 익스체인지인데 이제 크립토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한다. 요게 뉴스로 나왔어요. 5월 2일자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은행 또한 프레젠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크립토 관련된 것들. 그러면서 이 트레이드 플랫폼에서도 크립토 트레이딩 하는 것을 이제 오퍼한다. 요게 메인으로 왔는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 금융권들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크립토가 앞으로 쓰일 거고, 거기에서 XRP나 뭐 비트코인 포함해 가지고 솔라나 등등 좀 근본 있는 코인들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코인 방에서도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피너보치 계속 나오는데 매매법 교육 자료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 점점 늘어가고 있으면 이제 800명 정도 남았는데요. 2만 명 달성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스타벅스 이렇게 가로 안에 써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연락드리고 또 성투하시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이트레이드 통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검토 중인데, 참 이게 트럼프 가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크립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including live coins backed b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멜로나까지도 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과연 맞냐 뭐 틀리냐, 요거는 conflict interest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인데 이해관계 충돌일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본인만 많이 돈을 벌고 나머지는 못 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트레이드 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를 망쳐놓는 반면에 이렇게 돈을 많이 보유할 수 있냐. 지금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하면서 임피치먼트 드디어 탄핵까지 얘가 나오고, 뭐 트럼프 뭐 정신 나간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기 생일날 지금 뭐 6천 명의 뭐 군사까지도 뭐 동원하고 열병식을 했다는 등등 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러시아 전쟁이 좀 끝나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러시아에서 북한하고 뭐 열병식 뭐 참
참석한다 등등 하여간 국제 정세도 그렇고 많이 불안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어떻게 발표할지도 보고 있지만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도 약간 좀 많이 처진 것들 저를 포함해서도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죠. 다시 돌아가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트레이드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검토 중이고요. 모건 스탠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사 리테일 투자 플랫폼의 이트레이드 미국 가시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광고 많이 때리고 있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비하고 있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다. 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죠. 핵심 내용을 좀 보면은 검토 단계는 초기 단계로 이미 암호화폐에 특화된 외부 거래 회사와 협업 가능성을 논의 중에 있고요.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대통령보다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SEC는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한 발 물러섰고 미국 법무부 역시 디지털 자산 관련 수사 축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가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가가 이미 크립토 관련된 프로젝트에 많이 인볼브 되어 있는 것 또한 이런 흐름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서 이 트레이드의 특징을 보면요. 2020년 모건 스탠리에서 130억 달러 인수를 했고요. 전통적인 부유한 고령 투자자 대신 젊은 고객층 중심의 리테일 거래 플랫폼이에요. 광고 보시면 이 트레이드 해가지고 웹사이트 들어가고 좀 프렌들리하게 하는데 드디어 크립토를 했다라는 거는 JP 모건 체이스뿐만 아니라 점점 따라오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쭉 보겠습니다. 금융권 입장의 변화를 보면요. 과거 월가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게 돈이냐? 굉장히 많았죠. JP 모건 CEO 제이미 다번스가 비트코인은 아무런 기능이 없다고 했고요. 에버바워는 비유까지 했죠. 좀 조롱을 한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 요구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완화할 경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을 드러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이죠. 브라이언 모니카 하는 규제 허용이 된다면 거래 측면에서 은행들이 본격 진입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미 밑작업은 다 끝내놨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포함해 가지고도 보내는 거 이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기술도 블록체인 활용하는 거 저희 다 알고 있고 SBI 홀딩 같은 것도 일본 포함해 가지고 이미 기존 은행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DK뱅크 독일 같은 거에서도 쓰고 있는 거 리플 공부하신 분은 거의 다 알고 계신 부분이죠. 모건 스탠리는 본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부인했으며 이와 같은 초기 논의도 블룸버그에서 처음 보도됐고 본지에서 얘기한 거는 코멘트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CTO가 1만 XRP 버그 논란 직접 해명했고 길속 오류였을 뿐 피해는 없다. 이거 좀 악재로 좀 들어온 건데 시장 심리가 지금 RSI죠. 이제 사는 거 파는 게 지금 50으로 XRP가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횡보하고 2.2불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악들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냥 짚고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서 최근 XRP 커뮤니티 중심 논란이 확산된 1만 XRP 결제 오류 사건에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가 이제 직접 해명에 나섰고 이거는 보안의 결함이 아닌 시스템의 예외적인 처리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게 XRP 가격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해봐서 전 방송에 제가 XRP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 알려드렸지만 그거에 포함해서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거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텔레그램방 안에서 방송하고 텔레그램방에서 알려드리는 투자를 포함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차이가 좀 있어서 시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편집하고 올리는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고정 댓글로 구글 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오셔서 응원도 주시고요. 저희도 또 성투하는데 같이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XRP가 가격 떨어지면서 5월 4일날 이게 나왔습니다. XRP is not dead. 죽지 않았다. It's just 로딩 중이다. 애널리스트가 얘기했고요. 저희 댓글 봐서도 XRP 끝났다. 리플 더 이상 뭘 믿냐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저도 이거는 좀 한번 방송에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XRP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로딩 중일 뿐이고요. 크립토 애널리스트 존 스콰이어가 발언을 요약하면은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XRP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한 주요 암호화폐 중 하나였지만 2025년 1분기에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고 지금도 2.5% 심리 저항선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돌파하면 3불까지 가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XRP는 여전히 유효한 블록체인 자산이고요. 50만 팔로워를 가진 크립토 인플루언서 존 스콰이어는 XRP는 죽지 않고 지금 로딩 중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XRP는 단순 유행 밈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XRP는 10년 넘게 조용히 인파를 구축해온 실전, 그러니까 실제로 유틸리티가 가능한 이런 코인이고요. 리플렛은 현재 전 세계 5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SBI 이제 일본에 있는 거죠. 스탠더 등등 이제 글로벌 파트너 보유하고 있고요. 아프리카까지 파트너가 있죠. 스콰이어는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알리기 전부터 XRP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SEC의 4년간 전투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상위 10개의 코인이고요. 리플 CEO가 2025년 3월 SEC 종료를 선언하면서 SEC는 아직 공식 종결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마무리 분위기고요. 조만간 공식 발표도 하겠죠. 그럼 좀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바이낸스나 여러 가지 철회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코인으로서는 이렇게 승리를 거머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투자하는 그 XRP도 있지만 리플이 그걸 잘했어요. 대관, 즉 로비를 잘했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트럼프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로비를 하면서 결국엔 그 흐름을 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의 진입 신호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CME가 2025년 5월 XRP 선물 출시 예정이고요. 이것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외워둬야죠. 5월달 이제 이번 달이니까요. 그 SEC에는 현물 ETF 관련 10건의 XRP ETF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고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최근 일부 지연되고 있지만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폴리마켓에서 80%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블락록의 XRP 이제 트러스 설립 루머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스콰이어가 이건 리테일 투자자들의 과열이 아니다. 월가의 큰 손들이 이제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는 좀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야 되는 이유가 결국엔 디센트럴라이즈가 이게 월가가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엔 증권하고 뭐가 다르지 않냐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반론을 좀 제기할 수 있겠고요. 가격기술 분석 보면 상승세 신호가 있고요. XRP가 2024년 말 2불을 돌파한 대부분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거래량은 조용히 증가하고 있다. 근데 아직 중립이라는 의견도 좀 많습니다. 지금 조금 드러난 것 뿐이고요. 스마트머니는 가격 급등 때 매수하지 않는다.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조용히 매수한다는 그 언급처럼 2025년 4월 고래 투자자들이 약 20억 달러의 규모의 XRP를 매수했고 고래 지갑 주소는 약 30만 개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말씀드리고요. XRP 전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 제도권에 들어오는 모습이 계속 볼 수가 있어요. CMR 이제 선물 출시도 있고 ETF 기대감으로 기관의 자본이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플의 SEC와의 4년간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고 미국 정부의 법적 리스크를 해결한 유일한 주요 암호화폐 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예정된 CME 이제 XRP 선물 상품 출시와 10건 이상의 현물 ETF 신청 조만간 나올 거죠. 그러면 3불 곧바로 갑니다. 2.5불 넘으면 XRP의 제도권 진입 상징이며 블랙록 트러스트 설립 설 등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가능성이 있고 이게 승인되면 현물이 결국에는 그 수요와 공급의 그 차이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규제 리스크 완화 제도와 흐름 중장기적으로도 XRP 유동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글 폼 들어오셔서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하고 같이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만 명까지 80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우선
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다 나갔다고 하는데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도가 높으면 2천만 원까지 한도로 추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해 보시고 또 좋은 자료 받으시고 성투하셔가지고 같이 미래를 좀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